네,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멀미가 좀 나는 시장이죠. 자,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에서는 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의류 섹터까지 한번 살짝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탑다운 또 바텀업 많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탑다운에서 어떤 그 섹터의 기상도를 체크할 때는 그 해당 섹터의 수출 데이터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수출 데이터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2023년 대비 올해 과연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좀 확인이 된다라면 그 섹터에 대한 기상도는 일단 흐림보다는 맑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물론 화장품 내에서도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비에 대한 특히 국내 쪽에서는 내수 쪽에서의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류 섹터는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가지고 여전히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아이브 신규로 매수하는 전략을 서서히 이제 정신무장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정지훈 연구원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서두에 얘기한 것들이 좀 맞게 얘기는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저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에 대한 먼저 간단한 서머리도 좀 필요한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흐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지금 커버하고 계시죠? 네. 예, 이것도 좀 말씀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요 종목도 요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십니까? 일단 네. 두 종목 다 사실 2023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실적도 그렇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아웃퍼폼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콜마 아까 먼저 말씀 주셔서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기업 이제 회계 관련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3분기 때 좀 어느 정도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서 생산 부분에서 차질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수출 데이터 아까 초반에 말씀 네.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인디 브랜드 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 ERP 시스템 교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에 좀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3분기 때 좀 일시적으로 매출 자체가 한 8, 9% 정도 성장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네. 멈춰서 조금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꽤 셌는데요. 지금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이 관련된 이제 역량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콜마 같은 경우에는 24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리포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 리포트 4페이지에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 페이지요? 네. 예. 4페이지에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 이건가요? 네, 조금 내려보시면 예.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별도 기준, 그러니까 콜마는 이제 연우도 있고, 이노엔도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의 이 화장품 ODM 사업만 보자면은, 사실 23년에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예, 근데 24년에 이 회색 부분이죠. 즉, 그 직수출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이제 거의 글로벌 탑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죠. 네. 음.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한국 이제 ODM 회사들한테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뭐 글로벌 브랜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인디 브랜드 관련된 직수출 물량이 이제 올해부터 좀 큰 폭으로 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네,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흐름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봐주시죠. 코스맥스. 네, 이제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올해 코스맥스를 보면은 이제 전체 그 매출 기준으로 2조 원을 좀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 ODM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거의 이제 최초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3년에 뭐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중국과 이제 중화권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뭐 미국 아니면 뭐 베트남, 태국 등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제조사가 사실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이제 매출 볼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콜마가 뭐 24년 기준으로 한 이제 이 ODM 쪽 매출이 1조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코스맥스는 한 2조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에서는 좀 가장 큰 이제 ODM 매출을 발생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보통 글로벌 탑 이제 그 OEM, ODM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익히 인터코스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코스맥스 리포트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종종 미팅을 하거나 하면은 인디 브랜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코스 같은 이 글로벌 브랜드 그 ODM 회사도 보시면은 2023년 9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이 스킨케어와 이머징 브랜드에서 그 매출 성장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 그리고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24년에도 좀 점진적으로 계속 이런 고성장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역시 23년에도 잘했지만 그 기울기와 성장의 각도 자체는 24년에 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 밑줄을 제가 쳤는데 방금 현재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과 업사이드 여력 감안했을 때 탑픽 관점을 유지한다. 네. 그리고 18만 원. 한번 차트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네요.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한 12만 원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거의 뭐 여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쳤을 때 7만 원대에서 근데 작년 고점이 가을 본문 앞에서 거의 더블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서 야 대단한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최근에 뭐 AI다 뭐다 해서 최근에 주류 섹터로서는 아직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간 뭐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전고점 탈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좀 기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레포트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 의견을 말씀 주신 건지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섹터 자체의 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산업을 볼 때 이제 코로나 이제 이전에는 사실 면세랑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중국과 면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24년에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외 지역 그리고 이제 면세가 아닌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아니면 미국에도 뭐 세포라 이제 뭐 얼타뷰티 등 이 전반적으로 면세와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성장은 24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좀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바라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당히 들쑥날쑥 하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은 그래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분위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울할성. 길게 보면 이렇거든요. 짧게 보면 이렇게. 근데 올해 과연 이 아모레 퍼시픽의 숙제는 무엇이고, 이 기업이, 이 아모레 퍼시픽이 극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시간에 좀 휴식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 고질적인 밴드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네.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음. 일단 대형주로 놓고 봤을 때는 24년에는 어쨌든 그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비교를 해볼 때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가장 이제 큰 이유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좀 방향성이 좀 더 가시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코스알엑스 자녀 지분 인수한다는 공시를 낸 이후로 네. 아마 24년 5월부터 코스알엑스가 기존 이제 지분 대비해서 이제 80%대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연결 편입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북미와 중국 매출 비중을 봤을 때 22년에는 북미 매출이 4%였으면 중국 매출이 한 19%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24년이 되면은 13%, 14%로 거의 유사해지는 이제 상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무조건 중국향 면세 의존도가 높다 해서 이제 북미 그리고 기존의 설화수뿐만이 아니라 라네즈, 이니스프리 같은 좀 더 이제 영하고 트렌디한 브랜드가 먼저 좀 떠오르게 되는 그 시작점이 아마 2024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 참, 이 단어 참 잘 선택하셨네. 희망고. 예, 중국과 면세 채널은 여전히 희망고입니다. 라는 부분들이요. 어쨌든,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업종 내 탑픽은 아닌 상황입니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이 넘어야 할 그런 산맥에 대해서는 방금 정지훈 연구원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나 좀 레포트를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진통일세라는 것은 끝자락이다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마지막 진통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의류 업종 자체가 지금 네. 브랜드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미국은 신고가인 그 의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요? 에버크롬비도 그렇고. 에버크롬비?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 지금 내수 의류주들은 거의 신저가에서 이제 트레이딩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브랜드사 대비해서 OEM, ODM사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 진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2022년 4분기, 그리고 2023년 1, 2, 3, 4분기, 거의 1년 이제 이상의 좀 기간 동안, 미국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제 발주를 좀 급감하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좀 과잉 재고 문제가 크게 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이 아마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4분기 프리뷰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마지막 이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제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의류는 그 계절성이 굉장히 짙은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뭐 안 좋아도 좋아도 어쨌든 시즌별로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24년 1분기부터는 좀 탑라인에서 이제 발주가 플러스로 좀 돌아설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추이 예상 보면 물론 2021, 2022 좋았어요. 근데 2,200억대. 아니죠. 2,200억이 맞나요? 2조죠. 네, 2조죠. 2조 예, 2천원입니다. 2조죠. 네. 2조
이제 1조 7천, 이게 좀 꺾인 거죠. 네. 꺾였고, 근데 여기서 회복을 좀 하다가 한 2025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봤을 때 주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한세실업을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 2022년에 실적이 그래도 한 2주 넘었을 때 흐름들을 보면 한 28,000원에서 3만원을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주가는 한 2만원 언더죠. 지금 목표 주가를 아까 살펴봤지만 한 3만원 정도로 좀 잡으신 거거든요. 3만원이라고 하는 것. 현재 주가는 PER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는 것이 한세실업입니다.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잠깐만, 실적이 언제 나오죠? 대략적으로? 보통 2월 말에서 3월 네 사이에 나오고요. 네. 네. 그 시점을 한번 전후로 해서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또는 이제 바이하는 신규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그 전략도 한번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의류 업종에서 한세실업 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하나 더 말씀 주신다라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4분기에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었고, 네. 따라서 이제 이 4분기가 의류 이제 섹터 특성상 네. 굉장히 중요한 분기인데, 어떻게 보면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그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장사를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사실 지금 실적 시즌 기간에 좀 어닝을 상회할 만한 그건 없을 것 네, 같아요. 종목은 없는 상황이고요. 24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OEM, ODM 비즈니스는 의류 역시나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뭐 한세실업 그리고 영업무역 또한 뭐 상반기 이제 이후부터는 좀 재차 다시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바뀔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섹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군중이 모여있는 너스페이스 브랜드를 입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보면 무섭습니다. 무슨 뭐 조직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무역의 응원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뷰 말고 이제 리뷰를 통해서 아마 페이퍼도 한번 작성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2월 이제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결과 리뷰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욕심을 내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오늘 정지원 연구원 멘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구원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독감은 오래 갑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